이것 봐. 피부가 미쳤어. 미끄럼틀 타도 되겠어. 이렇게 쓸 거면 효소 세안제 쓰지 마라. 세 가지를 지켜주면 효소 진짜 돈값 하네? 라는 생각 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피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궁금증 많았던 효소 세안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피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효소 세안제 사용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제 피부결을 유지하는 치트키 같은 거 인스타 공구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팔더니 이제 올리브영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효소 세안제가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클렌징 폼처럼 사용하셨던 분들은 효과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효과 보는 효소 세안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효소 세안제들 소개해드리는 시간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효소를 먹는 이유가 이게 지방을 좀 녹여준다. 근데 이 효소는 지방을 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의 각질까지도 녹여준다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효소 파우더, 엔자임 파우더, 파우더 워시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효소 세안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파우더 타입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효소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 동결건조된 파우더 타입을 사용한 걸 추천을 드리고 디클렌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나 바하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인위적으로 추출한 화학성분이다 보니까 좀 심하게 따끔따끔하고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홍반 현상, 효소 세안제로 세안을 하고 나면 오히려 피부톤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효소 타입 세안제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하고요. 알갱이가 이 모공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다 보니까 모공 수축의 효과를 본 논문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즉각적으로 모공이 좀 촘촘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효소 세안제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셔야지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쓸 거면 효소 세안제 쓰지 마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효소 세안제를 찬물에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 효소는 또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물과 섞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얘는 따뜻한 물이랑 궁합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사용하실 거면 저는 그냥 클렌징 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소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따뜻한 물을 만나야지 그 시너지 조합이 대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물 온도 40도에서 50도일 때 효소 활성도가 가장 높았고 하고 나서의 피부 상태도 가장 우수했다고 해요. 물론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효소가 파괴될 수 있지만 미온수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물로 사용해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효소 파우더 자체도 빨리 녹아서 빠르게 거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저는 효소 친구 사용할 때는 꼭 따뜻한 물 이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반 클렌징 폼처럼 롤링하고 바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이 효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효소가 각질세포를 분해할 시간은 좀 줘야 되거든요. 방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피부관리실 같은 데 가면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난 이게 너무 길고 귀찮다 하면 2, 3분만 해도 돼요. 거품들이 아마 뽀글뽀글 하면서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그게 이제 피부 안에서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방치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진짜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목욕할 때 올려놓고 샤워 다 끝낼 때 마지막에 씻어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잠깐이라도 방치하는 시간을 꼭 둬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매일매일 이 방법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효소도 디클렌징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어내는 클렌징이 아니라 우리 피부의 전체적인 재생 주기를 도와주는 디클렌징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클렌징보다는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 피부를 위한 제품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적정선은 일주일에 2-3번 데일리로 사용할 때 그냥 클렌징 폼처럼 빨리 씻어내면 사실 디클렌징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지만 굳이 효소를 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클렌징 폼 쓰고 저는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효소를 사용한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주면 효소 진짜 돈값 하네? 라는 생각 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유리볼이나 버블 메이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온수포나 넓은 볼도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효소 세안제를 사용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면 포인트 메이크업이랑 1차 클렌징을 끝낸 다음에 시작해주세요. 저도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먼저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존의 닥터 솔루션 리베나의 리무버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눈썹, 그 다음에 1차 클렌징을 해줄 건데요. 평소에 저 클렌징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좀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클렌징 워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워터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노폐물을 다 벗겨냈죠. 이제부터는 폼클렌징 대신에 효소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딥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 유리볼과 팩봇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버블 메이커를 사용하셔도 되고 없다라고 하시면 손으로 빠르게 비벼서 거품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걸 추천해드려요. 온도는 40도 정도로 이온수보단 따뜻한 온도로 효소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 유리볼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생긴 유리볼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작은 접시 같은 걸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팩봇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팩 세트라고 해서 1,000원인가 2,000원에 팔더라고요. 효소 파우더가 6, 물이 4 정도가 되면 되는데요. 물을 먼저 따라 놓게 되면은 조절하기 좀 어려워요. 효소를 먼저 한 3펌프 정도 걸고 팩봇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섞어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팩봇에 살짝 물을 적셔줘서 몇 방울만 이렇게 들어가도 금방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게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오늘 쓰는 제품은 라시엘르 제품이거든요. 라시엘르가 거품이 진짜 빨리 나고 풍성하게 나요. 유리볼 팩봇으로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거품 메이커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팩봇을 이용하면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가장 넓은 부위부터 바를게요. 이거 부위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넓게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얼굴에 자극도 진짜 안 가고 거품이 되게 풍성해서 피부에 마찰이 거의 없어요. 코 부분도, 이마까지도. 이런 온수포가 있다면 물을 묻힌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일반 수건보다는 살짝 얇은 게 좋거든요. 집에 있는 대야나 좀 큰 국그릇,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담아서 이 스팀이 내 얼굴에 이렇게 세지도록 한 5분 정도만 방치해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뒤에 올려봤는데 얼굴을 그냥 위에만 두시면 되거든요. 이걸 씻어낼 때 블랙헤드나 모공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롤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때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에 묻히고 코 부위나 모공 부위, 고민되는 부위를 이때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폼클렌징 쓰듯이 이때부터는 살짝 이렇게 롤링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냥 헹궈서 씻어내 보도록 할게요. 이마 광이랑 지금 볼에 없던 광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피부 본연의 광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필링을 한번 하고 나서는 이런 약간 연고 제형인데 광고 아니고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호이님 마케통에서 구매한 건데 꼭 이 크림이 아니더라도 세라마이드라든지 그런 피부 장벽 강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크림을 추천해드리고요. 좀 얇게 해서 크림을 여러 개 바르는 편이에요. 주변에 앰플이나 토너를 같이 발라주셔도 되세요. 다 발라줬습니다. 지금 제가 저녁에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다음날 화장빨이. 이것 봐. 피부 봐. 미쳤어. 도자기. 보이시죠? 미끄럼틀 타도 되겠어. 딥클렌징만 했는데 이런 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제가 효과 봤던 효소 세안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입문자용 추천 이 2가지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키네프의 하이드라 파우더 워시고요. 라시엘르의 엔자임 곡물 클렌징 파우더 워시예요. 이 2가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우선 입자가 좀 고운 편이에요. 제가 효과를 진짜 지대로 보려면 유리볼과 팩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풀어도 알갱이가 좀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욕실에 두고 데일리에 사용하기 좋은 타입으로 나와서 이 2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옥수수 전분도 들어있어서 그런지 진짜 고왔어요. 거품을 진짜 제일 빨리 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게 손이 좀 자주
가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라시엘르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순하기도 하고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폼처럼 거품이 좀 풍성하게 나는 거를 찾는 입문자들한테 되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숙련자용인데요. 더말로지카라고 시중보다는 그런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얘는 왜 숙련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알갱이가 살짝 크기가 있는 편이에요. 피부관리실 관리처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그냥 진짜 데일리에 캐주얼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사용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바디 스크럽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거품을 좀 많이 풀어진 다음에 사용하는 편이에요. 얘는 좋은 점이 이렇게 보면은 토출구가 되게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양 조절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대신 양이 너무 작아요. 가격이 정말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효소 세안제 덕후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짠! 이즈엔트리의 스파세이버 쑥 파우더 워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블랙헤드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 효소 파우더 워시가 전체적으로 블랙헤드도 어느 정도 정돈해주고 모공을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블랙헤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제품은 제가 이 이즈엔트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좀 고민일 때, 모공이 좀 넓어 보일 때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게 이 이즈엔트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휴대하기도 되게 간단해가지고 여행 갈 때나 챙겨 다닐 때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까이서 보면 핏줄이 다 보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하나 바하 같은 거를 뭐 볼이라든지 이런 데 절대 못 올리겠더라고요. 특히 그런 걸 집에서 잘못 사용하게 됐다가는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피부과 간 것처럼 효과 줄 수 있는 피부결 관리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효소 세안제가 제일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팔이 정말 잘 먹어요. 저녁에 쓰고 자는 걸 추천드리는데 다음날에 피부결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알죠? 코에 이런 끼이는 부분 그리고 이런 눈가 주름 같은 데 끼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확 줄어요. 피부 화장할 때 잘 들뜨고 각질이 계속 묻어나온다. 그러면 전날에 꼭 효소 세안제 사용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써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렌징 효소 세안제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고 사용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안녕!